크게 보면요. 조직은 모든 직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비중이 똑같죠. 그렇게 다 우수한 팀원들로 이루어지고 싶죠. 팀장이 돼서 내가 개인기로 일하고 팀원들의 격차를 만들고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게 만들면 조직은 싫죠. 정작 팀장은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더 배우고 내가 아는 건 더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늘 달려나가면서 늘 또 내가 아는 거는 자꾸 내려주고 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 못하는 팀장님들은 성격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 일의 상황, 지금 정말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크다 또는 아주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강하다 할 때는 통제형이 돼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고 맡기고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팀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팀장님은 일부러라도 위임을 해야 돼요. 다시 나옵니다. 팀장님의 수고와 희생, 불편함 그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위임을 안 하는 리더는 피드백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 시간 쪼개서 애정을 담아서 디테일하게 했더니 표정이 굳고 지적이라 생각하겠죠. 대충대충 봤더니 좀 자세히 봐달라고 해요. 리더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드백을 잘하는 건가요? 이제 3T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3T. 첫 번째 T는 타이밍입니다. 세상사 타이밍에 피드백을 줄 때 이게 진짜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급한 건가? 아니면 우리 팀원에게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할까? 10시에 회의인데 9시 50분에 우리 피드백 대화 좀 하자. 그럼 마음이 가겠어요? 지금 네. 10분 후인데 이 팀장님들께서 타이밍, 이게 맞는 타이밍일까? 타이밍이 적절한지는 우리 팀원이 뭔가 내 얘기를 듣는데 방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이 친구가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11시 50분 피드백, 이건 무조건 망쳐요. 5시 50분 피드백, 이건 무조건 망칩니다. 예. 타이밍이 적절한가? 나는 준비가 됐는데, 팀장인 나는 준비됐는데, 팀원은 지금 마음을 딴 데 뺏기고 있지 않을까?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톤이에요. 톤. 피드백일수록 정말 이렇게 잘 정리돼서 잔잔한, 그런데 온기가 있는 피드백일수록 잘 정리된 잔잔한, 그런데 온기가 있는 따뜻한 차 같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마시기가 좋고요. 몸에 들어가면 훈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기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말이 되게 각져요. 각진 말들이 나와요. 각진 말들. 사각, 삼각. 피드백은 둥글어야 되는데 각진 말들이 나와서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죠. 또 피드백 매뉴얼도 회사에서 막 나눠주거든요. 제가 아는 한 후배 얘기는 팀장님이 피드백을 주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더래요. 체크리스트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건 아닌 거죠. 본인이 팀장님이 그 톤과 매너,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뜻한 차처럼 내가 권할 수 있을 때 본인이 다 녹여서 온기를 유지하면서 건네줘야 되는 게 피드백이죠. 세 번째가 이제 테리토리인데, 테리토리, 영어 단어 좀 안 쓰는 단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장소. 피드백의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회의실 일반적으로 하죠. 네. 나쁜 장소들을 선택하지 마셔야 돼요. 나쁜 장소.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하게 피드백을 한다고 그러고 탕비실,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회의실 로비, 라운지 이런데 오픈된 장소에서는 피드백이 진솔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아까 팀장이랑 심각하게 차를 한잔 하자 그래 놓고서 회사는 좀 그러니까 밖에서 하지. 하루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지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가서 결국은 다 보는 피드백.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진솔한 피드백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의 장소는 팀원이 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피드를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까? 시간도 어디로 할까? 팀원이 정해서 그 팀원의 시간과 장소를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팀원과 팀장과의 대화에는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팀장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우, 거기까지 언제 가? 아,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회의실에서. 안 돼요. 네. 거기가 편해? 알겠어요. 거기로 가죠. 그 시간이 나아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팀장님들은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지 이제 우리 팀원들도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요. 또 진솔하게 듣죠. 내용은 어떨까? 제가 지금 타이밍, 톤, 테리토리는 형식이고요. 그렇죠. 내용은 어떨까? 다시 한번 예로 들어드린 게 사과 먹자예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껍질을 베고 그리고 씨 발라내고 꼭지 띄고 6조각으로 나눠서 썩은 데는 잘라버리고 포크에 꽂아서 먹자. 종이 접시에 놓고 이런 거죠. 피드백을 줄 때 저는 직장인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태도, 실력, 성과. 피드백을 줄 때 어떤 거를 피드백을 줄지 팀장님이 잘 가리마를 가르쳐야 돼요. 아, 태도가 안 좋다. 실력은 좋은데. 실력도 좋고 태도도 좋은데 성과가 안 나오네. 태도도 무지 좋아요. 성과도 곧잘 나와요. 그런데 실력이 조금만 올라가면 성과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피드백할까? 태도를 피드백할까? 실력을 피드백할까? 실력은 길러주면 되고요. 성과는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고요. 태도는 본인이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정확히 피드백을 해줄지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이 잘못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이게 태도의 문제일까? 아니죠. 실력이 없을까? 어쨌든 태도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왜 이런 보고서가 나올까? 예. 그걸 팀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어릴 때는 피드백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산수 점수 조금만 올리면 좋겠다. 그냥 공부 잘하자가 아니고. 근데 성인이 되면서 아유, 뭐 그거 내가 일일이 뭐 얘기해. 그러고선 그 당장 눈에 나온 결과물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피드백을 듣는 팀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팀장님이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셔야죠. 어떤 팀장이나 리더는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어요. 예. 아마 그 질문을 그 AI가 답할 수 있다면 AI도 그럴 거예요. 아니, 팀장님이나 돼서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으세요? 저도 이렇게 직장에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했지만 참 많이 들은 얘기. 아니, 나 대리나 되는 사람이 이걸 나한테 물어? 과장이나 된 사람이? 팀장이나 된 사람이 이걸 나한테 물어? 이러는데 사실 직장생활, 조직생활은 계속 배우고 배운 걸 또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조직에 있어 보면 조직이 싫어하는 팀장 중에 하나는 안 가르쳐주는 팀장. 팀원들을 안 안 알려주는. 그런데 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팀원들이 싫어할까? 왜 꼰대라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가리말 쳐서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 잘하시고요, 잘 드세요 이런 얘기보다 비타민 A를 좀 더 복용하시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걷기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이렇다면 진짜 진료비 안 내고 싶을 거예요. 그쵸. 예. 친절하고 상냥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트렌드예요. 디테일해지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이제 그것도 팀원들이 평가해요. 나한테 얼마나 저 사람이 성의가 있을까? 왜 갑자기 그래? 아니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가 나한테? 그런데 팀장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게 실력은 이런데 성과는 이런데 태도는 이런데 그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나도 또한 희생하고 나도 지원할게라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때 팀원들은 그때 귀를 열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잠깐 관심을 갖는구나. 선택적 성의를 보이는구나. 못 믿는 거죠. 네. 팀장하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근데 저는 팀장님들 이 어려운 시절을 뚫고 이 어려운 시대 특히 AI가 들어온 이 격변의 시대에 팀장님 역할을 잘 하신다면 그분들은 진짜 뛰어난 경영자가 되실 거예요. 네. 분명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고 속아줄 땐 속아주더라도 뭔가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서 그런 팀원들을 관리해야 되나요? 3가지를 물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팀장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팀원들에게 변명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 나도 노력했는데 또
나라고 애 안 썼겠어. 뭐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팀장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팀원들에게 어떻게 책임지는 언어를 얘기할까? 세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되돌아보셔야 돼요. 아침에 차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어요. 그러면 그 차 사고가 난 순간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회의를 순서를 옮긴다든지 뭔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왜냐하면 그때 할 수 있었던 걸 안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불신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이건 스스로에도 많이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걸 안 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뭘까? 또 생각하셔야 돼요. 할 수 있었던 건 뭐고 그래서 생긴 현재의 결과는 뭘까? 늘 대면하셔야죠.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안 보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꼭 봐야 돼요. 찢어지면, 다치면 어디 다쳤나 보고 거기 약 발라야죠. 뭔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는 먼저 그 상황을 직접 봐야 돼요.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뭘까? 이 안 좋은 결과가 뭘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현재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 결과가 생겼으니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팀원에게 묻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늦게 왔는데 결국 늦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팀장이 그래도 그건 옳지 않아. 그럼 그거는 태도의 문제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태도조차도 팀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김 과장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팀원분들이 믿을 수 있는 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늘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저도 안 풀린 일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회사에서의 사건, 사고는 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아요. 늘 현재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미래가 오고, 그런데 현명한 팀원, 현명한 팀장들은요, 현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가 바로 뒤에 쫓아나와요. 그래서 현재 이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할 게 뭘까? 늘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 그냥 현재 것만 보지 마시고, 현재가 생긴 이유, 인과관계, 원인을 찾으시고, 그래서 생긴 이슈를 보시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과거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돌아서 나갈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개선이 되겠죠. 사실 리더가 되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는 리더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팀원들한테 일을 못 줍니다. 왜냐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리더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있지는 않죠. 통제형 지시를 내려야 될 땐 또 내려야 되죠. 그리고 위임을 할 땐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크다. 뭐 기한이나 또는 품질에 지금 압박이 크다 할 때는 그때는 쉽게 위임하시면 안 되죠. 네, 중요할 때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그 통제할 때와 그 다음에 위임할 때가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많은 리더를 봤지만 그렇게 위임을 잘하는 리더도 매번 위임하진 않았어요. 네. 봐가면서 상황을 선택해 가면서 위임을 했죠. 진짜 통제가 필요할 땐 있죠. 그때는 내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리더가 상황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제시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실행까지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통제형 아니면은 정말 내가 결정형 리더가 돼야 되죠. 결정을 해서 진짜 그 끝까지 가주셔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는 리더다 그러면은 정말 합의해 가면서 주도성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팀장님들도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 욕심 때문에 팀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거 좀 여담인데
팀장님이 되시면 조직에서 싫어하는 팀장님이 있어요. 개인기로 일하는 팀장. 정말 싫어요. 그런 팀장이면 싫어요. 왜냐하면 조직은 괜히 조직을 줬네 이런 거죠. 괜히 팀원 줬네. 혼자 하게 둘 걸. 그 팀장의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는 다른데. 그렇죠. 예. 개인기로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내가 3명이나 팀원을 줬을까? 그냥 혼자 하게 둘 걸. 근데 그런 리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많은 리더 팀장들의 오해예요. 크게 보면요. 조직은 모든 직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비중이 똑같죠. 그렇게 다 우수한 팀원들로 이루어지고 싶죠. 팀장이 돼서 내가 개인기로 일하고 팀원들의 격차를 만들고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게 만들면 조직은 싫죠. 정작 팀장은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더 배우고 내가 아는 건 더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늘 달려나가면서 늘 또 내가 아는 거는 자꾸 내려주고 이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 못하는 팀장님들은 성격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 일의 상황, 지금 정말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크다. 또는 아주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강하다 할 때는 통제형이 돼야 되고요. 그냥 위임을 하고 맡기고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팀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팀장님은 일부러라도 위임을 해야 돼요. 다시 나옵니다. 팀장님의 수고와 희생, 불편함 그게 있어야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위임을 안 하는 리더는 팀장님은 팀원들이 보기에 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팀장으로 보이죠. 저 사람 나 키울 생각이 없구나. 결국 떠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팀장님들은 늘 희생과 수고, 불편함을 팀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팀원들에게 성장이나 성과를 내길 바라야 되는 거죠. 말 연습 쪽으로 오면 팀장님은 그러면서 위임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이나 지원도 또렷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믿고 맡길게. 잘 해봐. 참, 매번 보고는 해. 이거는 위임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번 프로젝트는 맡길게. 그리고 보고는 큰 단계가 올 때마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결정만 할게. 또는 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병목에서 체크만 할게. 그리고 지원이 뭐가 필요해? 방해 요소가 뭐가 있어? 내가 그거는 제거할게요. 너무 든든한데. 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위임으로 들리죠.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땐 줬다가 또 필요할 땐 뺏어가거나 그러면 그게 한 2-3번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이제 안 믿죠. 어차피 찾아갈 거.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갈 거. 그러니까 안 하죠. 생각 없이 위임을 하게 되면요. 팀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진짜 진심으로 그 팀원에게 여러 가지 잘 자원을 갖추고 지원해서 위임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날로 먹는구나. 우리 팀장님은 일 안 하네. 네. 내가 한 거 다 우리 빨대 팀장님. 그럴 때 팀원들은 신뢰를 회수하죠. 그러니까 팀장님은 진짜 위임을 하겠다고 맘먹으면 설계도를 무지 잘 그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위임하고 내가 어디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흐르게 두고 그리고 내가 제거해 줄 건 뭐고 내가 지원해 줄 건 뭐고 했을 때 위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팀장님이 제대로만 위임해 주시면 조직도 그 팀장님을 되게 좋게 보고요. 성장시켰으니까 팀원을. 그렇죠. 그 다음에 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은 팀장님들께는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성의 있는 위임을 하시면 팀장님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게을러서 위임을 못하거나 못 믿어서 위임을 못하거나 내가 팀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해서 위임을 못하거나 위임을 못하는 팀장님은 긍정적인 이유로는 보이지 않아요.